안녕하세요, 공잘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서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주 미세 조정이란 간단히 말해서 우주의 모든 물리상수들이 지극히 적은 값까지 미세한 정도로 미리 조정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한번 보죠. 미세조정 우주란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이 매우 좁은 범위 내에 존재하며 여러 기본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지금의 값과 달랐다면 우주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천체 구조를 발달시키거나 다양한 원자가 존재하거나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세 조정은 영어로는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데요. 파인, 즉 아주 정교하게 미리 튜닝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튜닝 작업에는 지성이 동반되어야 해요. 즉, 지성을 가진 인격체가 미리 의도된 설계의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탄생 가능한 거겠죠? 고철 더미를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고철 나부랭이들을 서로 부딪히게 했더니 저절로 나사가 깎여지고 유리 케이스가 잘라내져 만들어지고 스프링이 자동으로 자기 자리에 튀어들어가 이런 복잡한 시계, 비행기, 우주선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주는 이런 시계, 우주선, 비행기보다 수십억 배는 더 복잡하다는 거네요. 일례로 중력의 경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주 탄생 시의 중력 상수와 우주의 임계 밀도와 마찰 계수와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만 다르게 맞추어져 있었더라도 수백 킬로미터 길이의 줄자에 0.1 나노미터 정도만 어긋나게 세팅되어 있었더라도 현재와 같은 모습의 평탄한 우주는 탄생 불가능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빅뱅의 평탄성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세속과학계에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우주는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지성을 가진 인격체가 미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설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우주의 미세조정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감이 잡히죠? 우주의 모든 상수들이 아주 미세한 값으로 미리 세팅되어 있다. 그런 얘긴데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상수 중에는 소수점 몇 자리까지 아주 정확하게 값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위키피디아의 물리상수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대충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한번 넘겨보길 바래요. 여기서 말하는 물리상수는 물리학에 나오는 값이 변하지 않는 물리량을 말하는데요. 물리상수는 대부분 그 값이 실험을 통한 측정을 통해 얻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중력상수, 플랑크 상수, 아보가드로 상수 등이 유명하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물리상수들이 지극히 적은 값까지 미리 정교하게 맞추어져 있고 이 값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우주 자체의 탄생이 불가능했다 하니 놀랄 일임에 분명하죠? 현대 세속과학도 우주가 이처럼 정교하게 미리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해요. 다만 현대과학은 이런 미세조정 이면에 있는 지적 존재의 설계 가능성을 부정할 뿐이고요. 다시 말해 현대과학은 우주가 미리 이처럼 정교하고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을 그저 또 다른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전히 뭔가 좀 찜찜하죠. 이 모든 게 그저 또 다른 우연이라니.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대응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평행우주 혹은 다중우주론이라는 개념인데요. 다중우주론이란 우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우주가 무수히 많아서 우리의 우주는 그저 우연히 그중 운이 좋은 하나의 우주에 불과하다. 대충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이 바로 이런 다중우주론을 깊이 연구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심지어 스티븐 호킹은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던 마지막 날들 동안에도 이 다중우주 혹은 평행우주론을 깊이 연구하다가 끝내 죽기 몇 주 전에 다중우주론에 관한 그의 마지막 논문을 제출했다는 신문 기사도 있어요. 다음은 해당 기사 내용인데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세상을 떠나기 2주 전 다중우주를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호킹은 지난 14일 세상을 떠나기 보름 앞서 영구적 팽창으로부터의 부드러운 탈출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최종 제출했다. 호킹과 토마스 헤르토그, 케유 루벤데 교수가 공동 집필한 이 논문의 내용은 우주 태초의 시간으로부터 남아있는 자연 방사선을 측정해 다중우주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중우주론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기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대체로 감이 오시나요? 한마디로 어마무지하게 샘플이 많으면 별의 별일이 다 있을 수 있다. 즉, 별의별 우주가 다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에요. 이런 논리가 되죠. 미세 조정? 아무 문제 없어. 생각해보자고. 우리와 비슷하지만 미세 조정의 정도가 90% 정도로 불완전한 우주도 있다고 치고 10%밖에 안 되는 미성숙한 우주도 있다고 치고 0.00001% 정도로 아주 덜 떨어진 녀석도 있을 테고 우리와 비슷한 우주가 무한한 개수가 있다면 글쎄 수조 개 수십조 배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미세 조정된 우주가 몇 개쯤 없으리란 법이 있어? 얘기 끝. 문제 해결 아니야? 대충 이런 입장을 말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우주에는 창조주신 따위는 없어. 그래서 이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오직 자연밖에는 없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조금 뭔가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어 보이긴 해. 그렇다면 혹시 우리와 같은 우주가 무지무지 많은 건 아닐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 이런 태도를 말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모든 걸 우연으로 돌릴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은 혹 들지 않아요? 이런 다중우주 논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우주가 여러 개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무한한 숫자로 찍어내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계는 그러면 누가 제작해서 설치했담?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무한이라는 개념은 상상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세계에서 무한이라는 개념이 답으로 나오면 그건 거의 100% 틀린 답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주 희박한 확률의 일은 일어나기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국, 인도는 인구가 많아요. 각각 15억쯤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인도, 중국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별의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누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쳐봐요. 중국, 인도에는 인구가 많아서 별 희한한 인간들도 많아. IQ 180이 넘는 사람도 엄청 많을걸?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봐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IQ 180 중에 머리가 둘 달린 사람도 많아.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보죠. 사람이 워낙 많으니 IQ 180이 넘는 사람 중에 참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도 없으란 법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다시 주장하기를 이 머리 둘 달린 IQ 180 넘는 사람이 성씨가 라마찬드란이나 팡씨일 가능성도 있어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죠. 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와이프의 성이 무엇일 가능성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행정구역이 무슨 성, 무슨 현, 무슨 향, 무슨 촌일 경우, 그 사람 왼손에는 손가락이 6개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을 경우 등등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대입해 본다고 해봐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더해가면 이런 요건 모두에 부합하는 사람 찾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5억 인구 중에 IQ 180이 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있다고 하면 확률이 100분의 1이죠. 그 사람이 머리 둘이 달려있을 확률도 실제로는 훨씬 더하지만 역시 100분의 1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그 사람 성씨가 팡씨일 확률도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줄이 다 100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왼손에 손가락이 6개일 확률, 사는 집이 3층 집일 확률 등등 이 사람의 부합하는 요건을 20개 정도로 제한하고 이 사람을 찾으려면 확률은 100분의 1 곱하기 20은 100의 20승분의 1이 되겠죠. 10억에는 0이 9개 붙어 있고 1조에는 0이 12개 붙어 있고 1경에는 0이 15개 붙어 있고 1000경에는 0이 18개 붙어 있으니 0이 20개 정도 붙어 있으려면 1000경의 100배쯤 되는 숫자겠죠? 그런데 영국의 로저 펜로즈 같은 수학자는 이 우주가 우연히 미세 조정되어 있을 확률을 10의 256승분의 1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라 감이 잘 안 오죠? 결론은 뭐예요? 중국이 아니라 이 우주를 다 뒤져봐도 머리가 둘 달리고 IQ가 180이 넘고 왼손에 손가락이 6개이고
어느 특정 성, 현, 향, 촌 사람임과 동시에 와이프의 성씨가 무엇이고 3층 집에 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은 이 모든 걸, 특히 우주의 미세 조정 사실을 우연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과학이 근본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물질주의적, 자연주의적 철학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연 밖에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입장을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 그러는데요. 자연 밖에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상이니까 당연히 초자연적인 사건, 존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말한 대로, 그리고 당신 지식의 한계, 세계관이라는 책에서 리처드 드위트가 언급한 대로 아리스토텔레스적 세계관의 시대를 지나 뉴턴 역학이 지배하던 뉴턴적 세계관의 시대를 지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적 패러다임, 곧 세계관의 시대를 막 넘어서 이제 촉근 이론의 양자역학적 세계관과 다중우주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고로 우리는 이런 세계관과 패러다임 속에서 이런 사상의 체계에 따라 짜 맞추어진 교과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부모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의심할 시간 없어. 그냥 외우라고. 그래서 시험만 잘 보면 돼. 다중우주론이라고 동그라미만 치면 그냥 인생이 풀린다고. 의사, 변호사 되어야 되지 않겠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진리에 대한 관심? 진리는 개에게나 줘버려. 이런 패러다임이요. 좌우간, 오늘도 이런 세속적 패러다임 속에서 출세를 위해 길러지고 사육되고 있는 우리는 공잘바? 공잘바 화이팅! 공잘바는 스마트한 덤, 합리적 의심과 생각은 여러분의 목. 공잘바의 사이언스, 오늘 이야기 미세조정과 다중우주론 끝!